네, 두 번째 시간 기다리셨던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오늘 저희가 오시기 전에 또 셔츠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 언제나 스타일리시하니까 예. 또 오면 패션에게 빠질 수 없죠. 스타일리시합니다. 부끄럽군요. 제가 사랑니가 나가지고 네, 여기 약간 부은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사랑에 빠졌나요? 갑자기 또 사랑니가 맞은 거 아니죠, 근데. 예, 맞은 건 아니고 사랑니 때문에. 네. 제가 말할 때 아픕니다 지금. 네, 저 오늘은 코카콜라를 준비를 해봤어요. 예. 네.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팬이 많겠지만 기묘한 이야기. 요게 이제 시즌 4가 요번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마지막에 대망의 이제 완결을 하죠.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완결을 앞두고 복습을 하던 와중에 이제 시즌 3에서 코카콜라 관련된 거를 좀 발견을 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렌 버핏께서 투자하시기도 하셨고 네. 블랙 먼데이 코카콜라 워렌 버핏 딱 연결되는 그런 투자의 어떤 그림도 있고 우리가 코카콜라를 주변에서 흔히 보다 보니까 다 잘 아는 기업 같은데 뭐 좀 잘 알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기묘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응답하라 시리즈 같다고 할까요? 미국인들한테는 80년대의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서 시즌 3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뉴코크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코카콜라가 그 당시에 한 99년 정도 이제 레시피를 유지하던 코카콜라가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실제로 시음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뉴코크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경쟁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코크를 내놨는데 난리가 났죠. 뭐 사람들이 뭐 투서하고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포기하고 코카콜라 클래식을 제품을 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현상이었으면은 이렇게 기묘한 이야기 같은 드라마에서도 레퍼런스로 활용을 하나. 이래서 코카콜라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게 됐는데 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즌 3가 나올 당시에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이제 기묘한 이야기로 해서 뉴코크를 다시 출시하기도 하고 이런 마케팅을 좀 펼쳤었거든요. 예. 그래서 코카콜라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시면 우리가 뭐 흔히 다 아시죠? 오늘 내용 중에 네네. 그 코카콜라의 그 원액 그 비율 네네. 그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니 그거 어떻게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지? 그거는 뭐 CEO만 아신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뭐 두 분은 부부가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은 여행 가실 때도 같은 이제 그 교통 수단을 쓰지 않는다고. 두 분 다 같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혹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코카콜라 영원히 우리는 마실 수 없는. 그럼 거라고. 두 분이 그런 같이 얘기였어요. 있는 시간도 없겠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래요? 그럼 뭐 지진 날까봐 알겠습니다. 두려워서 뭐 예. 같이 못 있는다. 예. 아들 딸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그렇죠. 아무튼. 뭔가 예. 언젠가 전수를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코카콜라 한번 보시면 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136년 된 회사이고 20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국가 기준이 뭐 어디마다 기준이 다른데 대략적으로 한 240개 국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200개 국가에서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제 음료 회사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다. 저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음료수가 좀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일부분만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홈페이지에서. 근데 이게 저희가 아는 음료도 많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음료가 사실 더 많아요. 이게 한국에 들어오는 브랜드들이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홍콩이나 이런 수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종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브랜드가 조금 적죠. 그래서 보유 브랜드도 좀 압축적으로 제가 갖고 와봤는데 뭐 코카콜라, 우리가 흔히 아는 파워에이드, 뭐 그리고 그 코스타 커피도 얘네 거고요. 야. 그리고 조지아 커피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들도 좀 야, 많아요. 내가 저기다가 돈을 엄청 썼네. 제 인생의 한 15년은 저기다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또 피자나 콜라, 그러니까요. 피자랑 햄버거 먹을 때 콜라가 없으면 좀 예. 아쉬움이 있죠. 코카콜라랑 스프라이트 둘 중에 하나 골랐는데 그렇죠. 다 둘다 소나기에 있었던 똑같은 거죠. 주머니였어. 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북미 지역이 한 34%로 제일 많고요. 예. 그다음에 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태 지역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이게 바틀링 인베스트먼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음료가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근데 여기도 역시 바틀링 인베스트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소다,
흔히 우리가 이제 탄산음료라고 하는 걸 미국에서는 소다라고 하잖아요. 이 소다가 죽었다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2000년대에 소비가 피크를 찍고 2017년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사실은 이 탄산음료를 만드는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음료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 수요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트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네. 이유가 여기 보시면 소다의 그 탄산음료의 수요는 감소를 하는 반면에 물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수 흔히 사 마시잖아요. 뭐 건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어떤 이유가 됐든 집에서도 심지어는 생수를 마시죠. 근데 요게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서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10년에서 15년 전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생수를 사 먹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비앙 같은 거 먹고 그냥 뭐 학교 운동장 수도꼭지에다 입대고 먹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수도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안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논란이 많잖아요. 라면 끓일 때 수돗물 넣어야 되지 생수 넣어야 되지 논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을 사 먹는 게 이상하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런 회사들이 생존을 하는 건데 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수돗물, 뭐 약수, 뭐 이런 것들이 다였다고 하면 지금은 탄산수, 심층수, 뭐 프리미엄, 에비앙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심층수 이런 것들은 뭐 생각도 못했던 시장이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마케팅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뭐 노날콜, 무알콜 맥주 시장이 2배 가까이 성장했다라는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워낙 미미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2배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뭐 작은 데에서 큰 게 2배 성장하는 건 크죠. 근데 지금 뭐 만약 술 근데 이해되세요? 무알콜이나 노날콜 시장. 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그죠, 생각해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막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서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알콜 왜 먹지? 막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최근도 아니고 몇 년 오래전부터 이제 그 설탕 함유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든지 제로콜라 이런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코카콜라가 굉장히 이제 익숙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제 선진국에 살다 보니까. 근데 이 코카콜라가 물동량으로 따졌을 때 선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신흥시장 개도국에서는 6%밖에 안 돼요. 이게 코카콜라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인구라고 따졌을 때 빨간색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고객이고요. 그리고 회색은 아니에요. 그리고 초록색은 2030년까지 증가할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코카콜라의 시장 침투율이 높지는 않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뭐 이제 우리의 생활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전 인구를 놓고 따졌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 증가할 인구에 대해서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인구 대비해서는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 코카콜라에는 이제 코카콜라 시스템이라고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코카콜라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그 아까 원액 말씀하셨는데 초기에는 원액을 탄산수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잔으로 파는 그런 모델이었었거든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바틀링 컴퍼니들, 바틀링 회사들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바틀링 회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음료수를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원액을 수입해가지고 병입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중국에서 뭐 공장에서 이렇게 막 그 코카콜라 원액 넣어가지고 판다고 막 그런 혹시 밈 같은 거 돈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뭐 가짜 역시 중국은 저것도 가짜 만드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틀링 파트너스였던 거죠. 그래서 원액을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원액을 보내서 이제 병입하는 회사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 뭐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원액을 받은 기업이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뭐 분석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이제 화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걸 분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쵸. 어떤 뭐 액체가 얼만큼 몇 프로가 들어갔고 뭐 이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인가요? 그런 분야가?
글쎄요. 요새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 많죠. 이제 뭐 예를 그러니까요. 들어서 창업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디서 먹어본 음식을 갖다 주면은 예. 그걸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국가수 막 이런 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가수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아까 스프라이트가 이제 코카콜라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사이다가 코카콜라 스프라이트보다 더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콜라는 안 되더라고. 우리 콤비 콜라도 나오고 뭐 예. 815 콜라 파리로도 뭐 이런 나오고, 것들 그렇죠. 나왔었는데 안 되는 거 보면 쉽지는 않은 게 아닌가. 다만 이제 펩시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자로 이제 상대를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바틀링 파트너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225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공장 같은 경우만 해도 900개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 생활건강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코카콜라 2개 있어요. 한국 코카콜라가 있고 코카콜라 음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의 한국 본사. 그래서 이제 그 원액이라든지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코카콜라 음료 같은 경우에는 LG 생활건강에서 이제 병입하는 회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회사가 지금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보시면 이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이 직접 운용을 하는 거고요. 회색은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 파트너사로 넘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운영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 예. 이유가 뭐냐면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매출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7%가 안 돼요. 근데 음료 같은 경우에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가는 공수 대비 마진이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파트너사로 넘기든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파트너사를 찾아서 바로 진행을 하기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제품을 잘 뭐 병입을 해가지고 뭐 어떤 검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보내야 되는데 아무나 선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지분을 섞은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IPO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상장시켜가지고 넘기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재밌는 거를 봤는데 코카콜라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코카콜라가 있고 뭐 이제 COK라는 이제 그 종목 코드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이제 미국 주식을 오래 하셨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거다. 그렇죠. KO를 선정을 하실 KO 를 거다 생각하시겠죠. 보고 계시겠죠. 네,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초보라든지 막 이제 막 진입을 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왼쪽 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른쪽은 이제 코카콜라 컨설러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요거가 바틀링 파트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바틀링 파트너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카콜라를 지금은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 방어주 역할도 좀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배당주로 지금까지는 많이 접근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COK를 코카콜라인 줄 알고 선택하면 큰일 난다. 배당률이 0.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당주로도 접근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요게 그 사실 코카콜라 랑 비교했을 때 뭐 순이익도 10배 정도 차이 나고 시가총액도 10배 정도 차이 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 회사인데 이게 코카콜라가 지분을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5년 차트거든요. 코카콜라는 좀 안정적이죠. 30%대 정도로 올랐는데 초록색이 코카콜라 컨설러데이트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 주가 변동이 좀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얘네가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내에서 14개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상이 6,500만 명이에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인구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LG 생활건강이 운영하고 있는 코카콜라 음료보다 더 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는 좀 힘들고 어디에서는 힘든데 미국 내에서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카콜라가 잘 되면 얘네 영업도 당연히 올라갈 그렇죠. 거니까 요거를 좀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 볼 수 있냐면 과거에 필립 모리스 있잖아요. 필립 모리스가 알트리아랑 필립 모리스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알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사업만 담당을 하고 그 필립 모리스는 그러니까 미국 외에 전 세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재밌었던 게 아이코스가 처음 나온 게 필립 모리스가 아이코스잖아요. 찜 담배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미국 내에서는 FDA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전 세계가 일본에서 처음 시작해서 인터내셔널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필립 모리스 주가가 알트리아보다 선방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다.
네, 근데 코카콜라로 착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이제 IPO라든지 이런 걸로 바틀링 인베스트먼트를 자꾸 빼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 예시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코카콜라 비버리지 아프리카라고 해가지고 코카콜라의 바틀링 파트너스 중에서는 8번째로 큰 회사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혹시 좀 이제 관심을 최근에 이제 어떤 책 같은 거 읽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네. 아프리카의 중산층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아프리카 이커머스 회사 중에 주미아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기술주 많이 빠지면서 지금 엄청나게 폭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예. 그 당시에는 저게 왜 이렇게까지 집중을 받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코카콜라도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크게 좀 하고 있는 8번째로 큰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거를 보면은 네. 근데 이게 코카콜라가 이제 아프리카에 1928년도에 소개가 됐거든요. 그때 부시맨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 예. 식으로 소개가 됐는데 개그인데 웃기지 않았어요. 아니, 네. 그렇게 소개된 거 아니고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그를 그렇게 네.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받아죠? 네, 개그였는데 웃기지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참 진지한 개그가 난 재밌었어 근데. 맞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예. 예, 이 코카콜라 비버리지 아프리카가 예. 아프리카 내에 코카콜라 물량의 40%를 핸들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핸들링하고 있고 그 아프리카도 굉장히 많은 국가로 찢어져 있잖아요. 그중에 14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000명 정도까지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규모가 사실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코카콜라가 지분을 66.5%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에서 보시면 동부 연안 지역의 많은 지역들을 대부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2022년도 올해 상장시켜 가지고 분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년으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는 바틀링 파트너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차 이제 분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음료 부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높은 쪽에서만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사랑 이제 그 어떤 그 음료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직접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 다른 이제 파트너사를 이제 찾아가지고 같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코카콜라가 이제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를 한 번에 그냥 인수 제한을 해가지고 인수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파트너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분을 섞어요. 그러고 안정됐을 때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벤처 투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코스타, 몬스터 그 에너지 그리고 이노센트, 요 도가든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되게 똑똑하네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등치가 굉장히 크고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왜냐면 돈을 한꺼번에 인수를 하고 우리화 만들기 전까지는 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살짝만 발만 담궈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아니다 되면 싶으면 나오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고 네. 됐다 싶으면 확 먹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데 예. 이 코스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영국 브랜드인데 영국에서 이제 그 11년 연속으로 선호도 1위를 찍었고요. 이게 최근에 중국 내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예. 근데 중국에서 이제 스타벅스도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앞으로 커피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시장인데 중국 내에서 이제 2위 정도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입지가 좋은 데에, 그러니까 그 도심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리를 잡고 있고 가격 면에서는 스타벅스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는 브랜드랑 비교를 하면 어떤 게 괜찮을까 해봤더니 뭐 엔젤리너스나 뭐 할리스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스타벅스랑 비슷하면서 이제 무난하게 통용이 되는 그런 브랜드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2019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코카콜라 쪽에서는 매출 기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 몬스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15년도에 16.7%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사회랑 이야기된 게 4년 내에 25% 이상의 지분을 못 늘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트너를 맺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 정도까지 지분이 올라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얘네랑 협업을 맺은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바틀링 파트너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배급망이 굉장히 잘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몬스터 에너지랑은 그 배급망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나 중심 이제 그 시내
그 회사들 많은 그런 데에는 이 그 에너지 그 몬스터 에너지 음료수 공짜로 나눠주는 거 되게 아, 많아요. 광고 엄청 점심시간에. 합니다. 예. 네, 점심시간에 저도 공짜로 받아서 몇 개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코카콜라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이제 협업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건 뒤에서 잠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요 이노센트라는 것은 뭐 사실 저도 처음 봤는데 주스랑 스무디 파는 업체라고 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18% 지분 참여를 해서 파트너로 운영을 하다가 2013년도에 완전히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가든이라고 하는 건 그 차 잎 같은 거 파는 업체인데 얘네도 이제 그 2007년도에 인수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그 몬스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이 몬스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몬스터 에너지가 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거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수 진행 중에 있는데 둘 다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몬스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48빌리언이니까 480억 달러 정도 되고 이제 콘스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30억 달러 정도 440억 비슷비슷하죠 사이즈가. 근데 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고 하는 게 코로나 맥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코로나 맥주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코로나 맥주가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예. 인수를 제안을 한 상황인데 얘네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와인이라든지 보드카 이런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 그 와인이라 이 보드카 쪽은 내부적으로 스피리츠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스피리츠라고 하는 게 그 와인이 보통 와인 숙성 기간까지 짧게는 3년, 4년 이렇게 길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와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숙성 기간 동안에는 매출 발생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숙성이 완료되기 전에 독주, 뭐 이제 60도가 넘어가는 독주 같은 거 팔잖아요. 그게 바로 스피릿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작이 스피릿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뭐 보드카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류 관련돼서는 맥주, 와인 뭐 다 아울러서 지금 그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회사가 이 캐노피 그로스라고 하는 캐나다 최대의 그 마리화나 회사의 지분을 40%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캐노피가 최근에 내놓은 이 음료수 그러니까 그 의료용 마리화나 말고도 CBD라고 하는 이제 그 대마초의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료수를 내놨거든요. 물론 우리는 뭐 여행 가서도 저 절대 마시면 마시면 저 효과가 오나요? 마리아나 효과가? 저는 마셔보지는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정 효과, 뭐 이제 그 통증의 완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근데 안 넘어가셨네. 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예. 여행 가서도 마시면 안 된다. 예, 예. 한국인들은 안 그렇게 넘어갔어요.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코카콜라가 지금 몬스터 에너지의 20%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몬스터 에너지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인수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끝단에는 캐노피 그로스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노림수가 크거든요. 근데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지금 탄산음료, 이제 그 설탕의 함유량도 높고 이런 거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ESG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설탕 함량을 계속 줄여가는 상황에서 이 끝단에 이제 그 대마초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양날의 검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게 냅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이제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사실 캐나다는 뭐 저거를 거의 합법화시키는 데가 많이 있고 캐나다는 이제 합법이 됐고 그러니까요. 미국도 주별로 합법이 되고 북미만 있는 해도 데가 있죠. 사실 합법내고 지금 많아졌잖아요. 네, 너무 다 그쵸, 이제 그쵸. 합법으로 가니까 그렇기는 걔네들은 하지만 뭐- 예. 이제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미지도 좀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캐노피 그로스라고 하는 이제 좀 마리화나 요쪽 음료라든가 이런 거 좀 깊게 파보시면은 이 마리화나 음료도 예전에는 이제 뭐 그 예전에 그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약으로 취급이 되기도 해서 막 그 사형수한테 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그 사형수가 죽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괜찮은 것이다라고 바뀌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는 한데 네.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 이미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수를 하게 하지 될 마라, 것인가?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슈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총이 비슷비슷한 회사가 두 개가 인수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봐야 되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몬스터 에너지 쪽에서는 코로나 맥주라든지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뭐 와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스프리츠 부분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이제 가능성이 큰 것은 코카콜라에서 압박을 넣어서 결국에 몬스터랑
몬스터 에너지랑 콘스텔레이션이랑 그냥 파트너십을 맺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코카콜라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에서 사이드 스토리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유, 저 이사님이 또 술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채팅창에서 또 한잔 술 한 잔 땡기는 분들이 땡긴다. 많으시죠. 예, 이런 아. 날도 좀 있네요. 그럼 예. 오늘 맥주를 한잔 하셔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아니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큐릭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캡슐 커피 북미 쪽에서는 아.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이 회사의 지분을 코카콜라가 2014년도에 10% 지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17.4%까지 확대를 하고 내놓은 제품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카콜라 제품들을 캡슐 커피처럼 넣어가지고 따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폭망했어요. 그래서 출시 9개월 만에 철수했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JAB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사모펀드 회사의 지분을 다 전량 넘겼습니다. 코카콜라에서. 그래서 JAB에서 완전히 사모화 시켰죠. 그래서 프라이버화 시켜가지고 상장 폐지를 결정한 후에 지금은 닥터페퍼를 인수해가지고 KDP라는 이제 그 종목 코드로 따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코카콜라랑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지만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또 빨리 엑싯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례를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바디 아머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음료인데 스포츠 음료 쪽에서 파워에이드랑 게토레이 중에서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저는 뭐 드세요? 저는 파워에이드. 저도 파워에이드. 그렇군요. 예. 저도 파워에이드이긴 한데 예. 실제적으로는 수치로 봤을 때 게토레이가 스포츠 시장 그 점유율이 70% 이상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펩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부진해요. 그래서 요번에 바디 아머라고 하는 스포츠 음료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파트너십 통해서 하다가 인수를 통한 예고. 그 좀 에코시스템이 잘 형성되어 있어요. IP가 많은 기업, 과거에 나이키 설명하면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IP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굳혀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뭐 원두도 판매를 하고 인스턴트 커피, 캡슐 커피, 자판기 커피 다 판매를 하면서 IP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한 이후에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 팀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마켓 광고 1달러 광고비 지출을 했을 때 총 이익률이 7%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팀이 굉장히 좀 트렌드에 민감하게 활발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리얼 매직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바꿨죠. 로고를. 그래서 요게 한 5년 정도 유지가 될 거고 네. 여기 이제 한정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하는데 올해만 해도 1,500개 정도 새로운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을 해서 그게 시장에 먹힌다고 하면은 그거를 브랜드화 출시시키는 대량 거죠. 생산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부터. 그래서 최근에 여기 IFC도 지나다니면서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스타더스트라고 해가지고 우주의 맛을 이제 출시를 했었어요. 코카콜라. 아니 광고 여기 봤어요. 그냥 저 여기 쫙 깔려 난리 있었잖아요. 났었어요, 피치스라고 하는 예, 한국 맞아요, 스타트업 맞아요. 회사랑 같이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 마케팅에 어찌 보면 굉장한 변곡점이었었죠. 이제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나 이런 회사들이 일본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기한 제품들 많이 내놨었는데 한국은 그런 게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뭐 아무래도 한국의 이제 어떤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국 출시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캔 해봤는데 맛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맛은 별로였어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우주의 맛이니까 제가 우주에 안 가봤으니까 잘 약간 모르겠더라고요. 서양 느낌 나는 그런 맛일 것 같긴 해요. 요즘은 네. 구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당근마켓에서 사가지고 마셔봤고 아, 진짜로?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 갖고 오려고 6캔이 네. 집에 있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아, 우주 나중에 한번 따로 갈 두 뻔했는데, 분께는 오늘. 제가 다음 예. 주에 그냥 갖다 드릴게요. 상관없이. 예, 우주 한번 갑시다. 우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 네, 우주의 맛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재무 정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순 부채 레버리지 비율도 2.2배로 감소를 했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돼서 부채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부채의 대출 이자율도 경쟁사보다 낮고 만기도 깁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재무 정보 보시면 이제 순이익 뭐 EPS 다 꾸준히 증가하고 이건 당연한 결과고요. 여기 좀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각 분야별로 뭐 스파클링이라든지 코카콜라 분야인데 연평균 성장률이 5%다 넘어요. 근데 이머징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9에서 10%로 좀 높잖아요. 그 이유가 요게 이제 그 소프트 알코올 그래서 그 일본에 보면은 하이추라고 아세요? 그 소다에다가 섞어 예, 마시는 그 압니다.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인데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들, 이런 음료수도 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잭다니엘 코크 이제 위스키 그
저기 뭐죠 칵테일 어. 그거를 이제 그 캔으로 출시를 했어요. 요거 아.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출시를 해서 나온 저건 걸로 처음 알고 본다. 있습니다. 저 멋있네요. 캔이. 한국에도 출시를 했어요. 저한테 제 콕은 제로 콜라인데 이제 아마 제 콕 네. 많이 드시고. 제코 맛있죠. 예. 네네. 그리고 잉여 연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2배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디비던드 킹. 우리가 흔히 이제 배당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58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배당 수익률 2.8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 2.88%. 네, 이렇게까지 해서 아유, 정말 30분이지만 정말 알찬 정보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네. 예. 늘 코카콜라에 대해 들은 내용 중에 가장 가장 알찼어. 네, 가장 예. 알찼네요. 뭐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코카콜라는. 네, 두 번째 시간을 끊임어 주신 저희 추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 우주의 맛 한번 네, 같이 알겠습니다. 맛볼 수 있게 네네.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3분 넘어갈까요? 그냥? 네, 예.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고요. 예. 스타더스트 우주의 맛을 떠올리는 순간 잠시 멍해졌습니다. 우주로 떠났네요, 잠시. 예. 네, 3부 광고 보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